유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 아시아 무기가 유럽에서 통하겠어? 독일 국방부 차관이 비웃었습니다. 천대는 꿈 같은 소리라고요. 그런데 11개월 후 폴란드 국경, 한국산 K2 전차 14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미국 무기는 4년째 안 왔습니다. 독일 1년에 15대, 한국은요? 한 달에 15대를 보냈습니다. 12배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단 11개월 만에 폴란드의 전차 공장을 완공시켰거든요. 완공입니다. 건설이 아니라 그 순간 러시아가 움직였습니다. 국경에서 180km 후퇴, 동유럽 7개국이 한국으로 몰려왔습니다. 독일이 불가능하다던 천대, 이게 현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11개월 만에 유럽의 판을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충격적인 속도, 지금 시작합니다. 2024년 11월 바르샤바 국방부 지하 회의실. 저는 폴란드 무기 도입 프로그램 책임자로 10년을 일했습니다. 수백 건의 계약을 성사시켰고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도 수십 번 참석했어요.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 않는다고 자부했죠. 그런데 독일 정보국장이 건넨 문서를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2026년 러시아의 나토 침공 예상 시기. 제 손에 든 문서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단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불과 400일 남짓.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참모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4년째 도착하지 않는 미국 하이마스 계약서가 놓여 있었어요. 2020년에 계약했습니다. 2억 달러를 지불했죠. 하지만 단 한 대도 오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 측은 매번 똑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1년이 2년이 되었고 2년이 3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4년째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국경 너머 160km 거리, 칼리닝그라드에 주둔한 러시아 제11군단이 야간 기동훈련을 시작했다는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바르샤바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160km 너머에는 러시아 사단이 있었죠. 그들은 지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026년이면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미국 무기는 올까요? 4년을 기다렸는데 안 온 무기가 1년 만에 올 리 없었습니다. 국방장관님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참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요? 독일 레오파드는 연간 15대밖에 못 만듭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참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 아시아 나라가 유럽 전장에 무기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지금 폴란드 동부, 러시아 국경에서 단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국경 철조망 너머로 러시아 영토가 보입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검은색 위장 도색을 한 K2 전차 14대, 천무 다연장 로켓 발사대 8기, 폴란드 국기를 단체 일렬로 늘어서 있어요. 단 11개월 전만 해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년을 기다려도 안 온 미국 무기. 하지만 한국은 11개월 만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2020년 11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희망에 차 있었어요. 미국 록히드 마틴과 하이마스 도입 계약을 막 체결한 직후였습니다. 바르샤바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서명식이 열렸죠. 미국 측 담당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년 안에 첫 패치가 완료될 겁니다. 2년이라고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2년이면 충분했습니다. 러시아 위협에 대비할 시간이 있었죠. 계약서에는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하이마스 발사대 20대, 총액 2억 달러, 2022년 말 인도 완료.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해냈어. 이제 우리도 제대로 된 방어 체계를 갖추게 됐어. 아내는 기뻐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이제야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봄이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냈어요. 생산 라인 조정으로 인해 6개월 지연됩니다. 6개월이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개월이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2023년 중반이면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6개월 후 하이마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1년 겨울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 추가 6개월 지연됩니다. 우크라이나라고요? 저는 뉴스를 확인했어요. 러시아가 국경에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높아지고 있었죠. 그리고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그날 저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키이우에 폭격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탱크들이 국경을 넘고 있었죠.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폴란드였다면, 만약 우리가 공격받는다면,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로키드 마틴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이 최우선입니다. 폴란드 물량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22년 여름 또 이메일. 부품 수급 문제로 추가 지연. 2023년 봄 또 인력 부족으로. 2023년 겨울 또 생산 일정 재조정. 그들은 매번 새로운 이유를 댔습니다. 하지만 하이마스는 오지 않았습니다. 2024년 1월 긴급 국방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장관님이 엄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으셨어요. 참모들도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젊은 참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장님, 하이마스는 대체 언제 옵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국방장관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로키드 마틴 측은 올해 안에는 어렵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요? 계약한 지 4년이 다 되어가는데요. 누군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럼 내년입니까? 5년을 기다리라는 겁니까?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보좌관이 급히 들어왔어요. 긴급 보고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군이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에 전장 영상이 떴습니다. 폭발, 연기, 무너지는 건물들. 정작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발트 3국 국방장관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어요.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2020년에 계약했는데 4년째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5년입니다. 2019년 계약인데 아직도. 라트비아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프랑스 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째 기다리는 중입니다. 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발트 3국 전체가, 동유럽 전체가 같은 상황이었어요. 서방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에스토니아 장관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160km도 안 되는 거리예요. 2026년이면.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어요. 2026년. 독일 정보국이 경고한 그 날짜.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르샤바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4년을 기다렸는데 무기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6년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며칠 후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11월 5일 저녁, 저는 국방부 집무실에서 폴란드 국영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어요. 제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2026년, 폴란드는 준비되었는가? 스튜디오에 안제이 차크 전 참모장이 출연했습니다. 그는 폴란드군 최고 지휘관을 역임한 인물이었어요. 그의 말은 곧 군의 입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차크 장군이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러시아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진행자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음 목표는 어디입니까? 리투아니아입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리투아니아, 발트 3국 중 하나, 나토 회원국, 우리의 동맹. 차크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면 리비우 근처에 러시아 사단이 하나, 브레스트에 하나,
그로드노의 하나가 배치될 것입니다. 그가 지도를 가리켰어요.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 국경이었습니다. 그들이 리투아니아 영토를 1인치라도 공격한다면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즉각 대응이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어떤 대응입니까? 차크 장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첫날이 아닙니다. 1분 안에 반경 300km 내에 있는 모든 전략적 목표를 공격할 것입니다. 1분이라고요? 귀를 의심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직접 공격할 것입니다. 회의실에 있던 참모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제2의 도시, 인구 500만, 푸틴의 고향.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어요. 이건 러시아 심장부를 겨냥한 선제 타격 선언이었습니다. 차크 장군이 덧붙였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폴란드나 발트 3국에 대한 공격이 러시아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격. 1분 안에 300km 반경. 이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차크 장군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무기가 없었다는 것. 다음 날 아침 긴급 작전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국방장관님이 엄숙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두 어젯밤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차크 장군의 발언은 우리 군의 공식 입장입니다.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300km를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까? 작전 참모가 대답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하이마스가 있다면 가능하지만 하이마스, 4년째 오지 않는 그 무기. 국방장관님이 책상을 쳤습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가 러시아에게 협박만 하고 실행은 못한다는 겁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크 장군이 1분 안에 타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1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가 먼저 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합니다.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억제력.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만드는 힘. 1분 안에 상트페테르부르크를 타격할 수 있다는 공포. 하지만 우리에게 그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무겁게 이어졌어요. 대안을 찾아야 했습니다. 미국은 안 됐어요. 독일 레오파드는 너무 느렸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였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젊은 정보참모 하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국방장관님이 그를 봤습니다. 말해보세요. 한국입니다. 한국이라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국에 천무라는 다연장 로켓이 있습니다. 사거리 290km, 거의 300km에 근접합니다. 참모 하나가 반박했어요. 아시아 무기가 유럽 전장에 맞겠습니까? 하지만 정보참모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K2 전차를 UAE에 수출했습니다. 중동 사막에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미 폴란드에서 실전 배치 중입니다. 저는 정보참모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K9 자주포. 맞습니다. 우리가 이미 운용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정보참모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K2 전차 생산 속도는 한 달에 15대입니다. 독일 레오파드의 12배입니다. 12배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하면 제때 보냅니다. 지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국방장관님이 저를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한국, 아시아의 나라, 우리와는 먼 나라.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한국과의 연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곧 목격하게 될 일들을. 한국이 보여줄 놀라운 속도를. 그리고 11개월 후 폴란드 국경에 늘어선 K2 전차들을. 2024년 2월 14일.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1시간 비행이었어요. 바르샤바를 출발할 때만 해도 눈이 내리고 있었는데 인천은 맑았습니다.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공항 내부에 쾌적한 공기가 느껴졌어요. 깨끗했습니다. 효율적이었죠.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오셨죠?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했어요.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죠.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산들, 한강, 활기찬 도시였어요. 여기가 과연 유럽 수준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솔직히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시아 국가가 나토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서울 강남의 한 빌딩, 한국방산업체 본사였습니다. 회의실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회사 같았어요. 벽에는 각종 인증서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들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었어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K2 전차, 최신의 전차입니다. 120mm 활강포, 자동 장전 장치, 능동 방어 시스템. 화면에 K2 전차 사양이 떴습니다. 인상적이었어요. K9 자주포, 이미 폴란드에서 운용 중이십니다. 만족하고 계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9은 훌륭했어요. 우리 포병들이 극찬했습니다. 천무다연장 로켓, 사거리 290km.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무기입니다. 저는 자료를 넘겨봤어요. 사양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양만으로는 부족했죠. 그런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K2 전차 180대 기준, 1년 안에 인도 가능합니다. 통역이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2개월 안에 180대 전부 인도 가능합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설마 농담이겠죠? 180대요? 1년에요? 독일 레오파드가 1년에 15대인데요.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현재 창원 공장 생산 속도는 2일에서 3일에 한 대입니다. 한 달이면 최소 10대, 최대 15대 이상 생산 가능합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 달에 15대. 독일이 1년에 만드는 양을 한국은 한 달에 만든다고? 확인해봐도 될까요? 실제 공장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입니다. 내일 창원 공장 방문 일정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KTX를 탔습니다. 서울역에서 창원역까지 2시간 30분, 시속 300km로 달렸어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혹시 정말 가능할까?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창원역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다시 차로 20분. 현대로템 공장이었습니다. 공장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이게 다 전차 공장입니까? 거대한 건물 5동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각 건물이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였어요.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철판을 자르는 소리,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포탑을 들어 올리고 있었어요. 뜨거운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라인 위에 놓인 K2 전차들. 한 줄로 늘어선 전차가 20대는 넘어 보였습니다. 어떤 건 차체만, 어떤 건 포탑까지, 어떤 건 거의 완성 단계. 저기 보이는 전차들은 언제 완성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15대가 완성됩니다. 폴란드 수출용입니다. 이번 주요? 오늘이 화요일인데 3일 후면 15대가? 한 달에 몇 대나? 이번 달 목표는 18대입니다. 지난달에는 16대 생산했습니다. 18대. 독일이 1년에 만드는 양을 한국은 한 달에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생산 라인을 바라봤어요. 라인 1에서는 차체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판들이 로봇팔에 의해 정교하게 결합되고 있었어요. 라인 2에서는 포탑 조립, 120mm 주포가 장착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라인 3에서는 엔진과 변속기 설치, 1500마력 엔진이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죠. 라인 4에서는 최종 점검, 완성된 전차들이 각종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라인 5에서는 도색과 마무리, 검은색 위장 도색이 입혀지고 있었어요. 3교대로 24시간 돌아갑니다. 주말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에 맞춥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국방장관님께 보고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정말로 1년 안에 180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전화 너머로 국방장관님의 안도하는 한숨이 들렸어요. 좋습니다.
계약 진행하십시오. 그날 밤, 저는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24시간 움직이는 도시, 4년을 기다려도 안 온 미국 무기. 하지만 한국은 1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될까? 하지만 이건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건 11개월 후에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2024년 3월 1일, 바르샤바 국방부 대회의실. 계약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정중했습니다. 준비가 철저했죠.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우리 참모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아시아 무기를 정말 믿어도 될까? 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까? 혹시 계약만 하고 지연되는 거 아닐까? 저도 솔직히 불안했어요. 미국과의 계약이 떠올랐습니다. 4년째 지켜지지 않는 약속. 국방장관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 확신하나? 정말로 1년 안에 가능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공장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무기야. 유럽 전장은 다르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2026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방장관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진행하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천무 다연장 로켓 288문, 총액 140억 달러. 펜을 쥔 제 손이 떨렸어요. 한국 측 대표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11개월 후 평택항에서 첫 인도가 시작됩니다. 11개월. 2024년 3월부터 계산하면 2025년 2월. 아니, 정확히는 11개월 후인 2024년 11월이었습니다. 믿겠습니다. 악수했어요. 그의 손은 단단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습니다. 한국 측이 떠났어요. 회의실에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수밖에. 누군가 말했습니다. 기다림. 또 기다림이었습니다. 2주 후, 베를린, 나토 국방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복도에서 독일 국방부 차관을 마주쳤어요. 그는 우리의 계약 소식을 들었더군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 도입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K2 전차 180대와 그 순간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180대요? 언제까지 받으실 건데요? 11개월 안에 전부입니다. 하하하. 그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11개월에 180대라고요? 우리 레오파드 2가 1년에 15대 생산하는 거 아시죠? 프랑스 대표도 다가왔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유럽 전장에서 통할까요? 영하 20도에서도 작동합니까? 회의실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독일 차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 레오파드가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한국이 실망시킬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3년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3년이라고요? 그들은 끝까지 웃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라고. 11개월 후에 증명하겠어.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메일이 와 있었어요. 계약 확정. 생산 즉시 착수. 첫 배송은 11개월 후 11월 13일입니다. 11월 13일. 구체적인 날짜였습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일 먼저 하는 일. 이메일 확인. 한국 측은 매주 진행 상황을 보냈어요. 1주차. 자재 조달 완료. 2주차. 첫 차체 조립 시작. 3주차. 생산 라인 풀가동.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주차. 첫 전차 완성. 테스트 진행 중. 2달. 8주차. 12대 완성. 목표치 달성. 3달. 12주차. 28대 완성. 계획 초과 달성. 숫자는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책상 옆 달력에 날짜를 지워가며 카운트다운했습니다. 300일, 270일, 240일. 시간은 너무 느렸습니다. 5개월째 되던 날, 우크라이나가 또 다른 도시를 잃었습니다. 러시아가 동진하고 있었어요. 6개월째, 러시아가 칼리닝그라드 국경 근처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7개월째,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죠. 8개월째 몰도바에서 칠러 정권이 집권했습니다. 러시아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었어요. 9개월째 2026년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국방부는 매일 비상이었습니다. 한국 전차는 대체 언제 옵니까? 11개월이라고 했는데 이제 2개월 남았습니다. 정말로 믿을 수 있습니까? 저도 모르겠었어요. 정말로 올지. 이메일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80대, 100대, 120대. 하지만 폴란드에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10개월째. 제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어요. 당신, 괜찮아요? 너무 야위었어요. 괜찮을 리가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러시아 탱크가 국경을 넘는 꿈. 하지만 우리에게 막을 무기가 없는 꿈. 11개월째 첫날. 2024년 11월 1일. 저는 또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제목이 달랐습니다. 출하 준비 완료. 제 손이 떨렸어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K2 전차 14대, K9 자주포 12문, 천무 발사대 8기, 평택항 출항 예정. 2024년 11월 8일. 폴란드 도착 예정 11월 13일.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1개월. 정확히 약속한 시점.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 흘러내렸어요. 눈물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한국 측이었어요. 이메일 확인하셨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약속대로입니다. 11월 13일 평택에서 인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직접 오시겠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가야죠. 제가 소리쳤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바르샤바의 차가운 11월 하늘. 하지만 제 가슴은 뜨거웠어요. 드디어 끝이 보였습니다. 아니,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정작 진짜 놀라운 건 평택 항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독일이 비웃던 그 순간. 11개월은 불가능하다던 그들.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곧 저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지킨 건 약속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준비한 건 14대의 전차만이 아니라는 것을. 11월 13일이 기다려졌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인천공항에서 평택으로 가는 차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들. 멀리 보이는 산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오직 한 생각뿐. 과연 약속대로 왔을까? 11개월. 독일이 비웃었던 그 시간. 미국은 4년을 줘도 못한 일. 차가 평택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아직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두는 환했어요. 조명 수십 개가 밤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짠바다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차가운 11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거대한 화물선 한 척. 선체에 적힌 이름. KURANPRID. 한국의 자부심. 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한국 측 담당자가 다가왔습니다. 제가 2월에 만났던 그 사람이었어요.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배가 정말로 왔습니까? 약속대로입니다. 약속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철제 컨테이너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어요. 크레인의 모터 소리가 항구에 울려 퍼졌습니다. 컨테이너가 내려왔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그 안에 K2 전차.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검은색 위장 도색, 폴란드 국기, 120mm 주포가 하늘을 향하고 있었어요. 완벽했습니다. 꿈이 아닌가 몇 번이나 눈을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어요. 제 눈앞에 K2 전차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차가 부두에 내려졌습니다. 크레인이 다시 움직였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아침 햇살이 전차의 검은 철판을 비췄어요. 반짝였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14번째 전차까지. 그리고 천무 발사대 8기, K9 자주포 12문.
모두 내렸습니다. 제 눈에서 뭔가 흘러내렸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1개월. 정확히 약속한 날짜.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차로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철판을 만져봤어요.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철. 완벽한 용접. 흠 하나 없는 표면. 올라가 보시겠습니까? 한국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치를 열고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새 차 냄새가 났어요. 깨끗한 계기판. 모든 스위치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시동 걸어보시겠습니까?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르릉. 1500마력 엔진이 깨어났어요. 55톤 전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진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 이상이었어요. 저는 모든 전차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14대 전부. 한 대 한 대 올라타서 점검했어요. 단 한 대도 불량이 없었습니다. 천무 발사대도 점검했습니다. 8기 모두 완벽했어요. 발사 시스템, 조준 장치, 통신 장비. 모든 게 작동했습니다. 한국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약속이 지켜졌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가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 독일이 1년에 만드는 걸 한국은 한 달에 만든다. 미국이 4년 만에 못 준 걸 한국은 11개월에 줬다.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한국 담당자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더 놀랍다고요? 이것보다 더요? 저희와 같이 가시죠.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폴란드입니다. 포즈난. 폴란드라고요? 저는 의아했어요. 왜 폴란드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에서 바르샤바까지 11시간. 다시 차로 2시간. 포즈난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보였어요. 공장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폴란드 K2 생산 공장입니다. 생산 공장이라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의 광경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2만 제곱미터, 축구장 3개를 합친 크기, 거대한 생산 라인, 크레인 6대, 용접 로봇들, 조립 설비들. 이건 뭡니까?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입니다. 지난달 완공되었습니다. 완공이라고요? 벌써요? 11개월 전에 계약했는데 벌써 공장을? 네, 계약과 동시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공장 건설 8개월, 설비 설치 2개월, 테스트 1개월, 총 11개월입니다. 제가 전차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은 폴란드에 공장을 짓고 있었던 겁니다.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70톤급 전차를 수용할 수 있는 강화 바닥입니다. 100톤 리프팅 능력의 크레인 6대, 3교대 24시간 가동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네, 내년 1월부터 가동합니다. 월 8대에서 10대 생산 목표입니다.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한국에서 180대 받고 폴란드 공장에서 820대 생산. 총 1000대 계획 그대로였습니다. 독일이 비웃었던 1000대. 불가능하다던 그 숫자.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이 설계도 보시겠습니까?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생산 계획표였어요. 2025년 100대, 2026년 150대, 2027년 200대, 2028년 250대, 2029년 300대, 총 1000대, 5년 계획. 루마니아향 K2도 여기서 생산합니다. 그리고 노르웨이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공장을 바라봤어요. 11개월. 11개월 만에 한국은 180대를 만들고 폴란드에 공장까지 지었습니다. 독일은 1년에 15대 만들면서 3년을 기다리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11개월에 180대를 주고 공장까지 세웠습니다. 이건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국방장관님께 전화했습니다. 장관님,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인가? 한국이
공장을 지었습니다. 폴란드에. 뭐라고? 11개월 만에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내년부터 가동합니다. 1000대가 가능합니다. 전화 너머로 국방장관님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어요. 자네, 정말인가? 네. 제 눈으로 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베를린에 알려야겠군. 특히 독일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1개월 전 독일이 비웃었던 그 순간. 이제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해냈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속도를, 한국의 약속을. 폴란드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원 공장을 다시 방문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런 속도가 가능한지 알고 싶었습니다.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창원. 공장은 더 바빠 보였어요. 라인마다 전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어요. 공장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오셨군요. 우리 전차 만족하시죠? 그럼요. 완벽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릅니까? 그가 웃었습니다. 비밀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라인을 걸으며 그가 설명했어요. 3교대입니다. 아침 6시부터 밤 2시까지 20시간 풀가동합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쉬는 날이 없습니까? 명절에만 이틀 쉽니다. 나머지는 계속 돌아갑니다. 독일 레오파드 공장은 8시간 1교대였어요. 주말은 쉬었죠. 연간 250일 정도만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연간 360일 가동. 하루 20시간. 3배가 넘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전부입니까? 아니요. 모듈화가 핵심입니다. 그가 한 전차를 가리켰습니다. 차체, 포탑, 엔진, 변속기. 모두 따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조립합니다. 마치 레고처럼요. 독일은 하나씩 순서대로 만들었어요. 차체 완성 후 포탑, 포탑 완성 후 엔진. 순차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라인 1에서 차체, 라인 2에서 포탑, 라인 3에서 엔진, 그리고 라인 4에서 조립. 시간이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시간, 모듈화 속도. 독일 8시간, 250일, 순차 생산연 15대. 한국 20시간, 360일, 모듈 생산연 180대. 12배 차이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공장장이 벽에 걸린 문구를 가리켰어요. 약속은 지킨다. 우리 회사 모토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반드시 지킵니다. 지연은 없습니다. 저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어요. 약속은 지킨다. 미국은 4년을 못 지켰습니다. 독일은 3년을 기다리라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11개월 만에 지켰습니다. 그게 달랐어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성공 사례가 의제에 올랐어요.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무기로 전환하겠습니다. 하이마스는 포기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4년을 기다렸습니다. 단 한 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11개월 만에 180대를 받았습니다. 선택은 명확합니다. 리투아니아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접촉 중입니다. 천무와 K9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라트비아도 손을 들었어요. K2 전차 100대를 협의 중입니다. 루마니아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약했습니다. K2 300대, K9 200문. 2년 안에 인도 받습니다. 핀란드까지. 우리도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줄줄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독일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프랑스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들은 11개월 전 비웃었습니다. 아시아 무기가 유럽에서 통하겠냐고. 1000대는 꿈이라고. 하지만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회의 후 복도에서 독일 차관을 마주쳤어요. 8개월 전 저를 비웃던 그 사람. 축하합니다. 한국 무기가 잘 작동한다니. 그의 목소리는 어색했습니다. 11개월이면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셨군요.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증명은 끝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에스토니아 국방장관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이 답이었어요. 우리도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가 와인잔을 들었어요. 2026년이 오기 전에 우리도 준비하겠습니다. 한국 덕분에 가능해졌어요. 우리는 건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러시아였어요. 칼리닝그라드에 주둔한 러시아 제11군단. 그들은 폴란드 국경에서 16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 타스 통신이 보도했어요. 폴란드가 한국제 장거리 로켓 천무를 배치했다. 사거리 290km. 칼리닝그라드 전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갔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도발이다. 러시아는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가 진짜로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차크 장군이 말한 1분 안에 상트페테르부르크가 허세가 아니라는 것을. 300km 사정거리. 칼리닝그라드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300km. 폴란드는 이제 러시아 심장부를 겨냥할 수 있었습니다. 억제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12월 초, 폴란드 동부 국경에서 러시아군의 훈련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들은 후방으로 물러났어요. 나토 정보국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11군단 병력 이동. 국경에서 80km 후방으로 철수. 폴란드 천무 배치 직후 이동 시작.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무기를, 폴란드가 손에 쥔 억제력을. 저는 국경 초소에서 이 보고서를 읽었어요. 창밖으로 K2 전차가 보였습니다. 검은 철갑, 폴란드 국기, 준비된 자세. 러시아는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11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무력했어요. 4년을 기다려도 안 온 무기. 2026년을 걱정하던 우리. 하지만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전차가 아니었어요. 시간이었습니다.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지켜지는 약속.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2024년 12월. 저는 지금 폴란드 동부, 러시아 국경에서 50km 떨어진 작은 마을에 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늘은 잿빛이에요. 눈이 내릴 것 같습니다. 국경 철조망 너머로 러시아 영토가 보입니다. 160km 저 너머의 칼리닝그라드. 러시아 제11군단이 주둔한 곳.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뒤에 K2 전차 14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검은 위장 도색, 폴란드 국기. 주포는 동쪽을 향하고 있어요. 천무 발사대 8기도 배치되었습니다. 사거리 290km. 칼리닝그라드 전 지역이 사정권. 병사들이 전차 옆을 지나갑니다. 그들의 표정은 단호합니다. 준비된 자세예요. 한 젊은 병사가 K2 전차 포탑을 두드립니다. 이게 한국에서 온 전차입니까? 그래. 11개월 만에 왔지. 빠르네요. 미국 거는 4년째라며. 병사들이 웃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아요. 누가 약속을 지키는지. 저는 전차 옆에 서서 동쪽을 바라봅니다. 러시아 방향. 11개월 전만 해도 이곳은 무방비였어요. 우리에게 무기가 없었습니다. 2026년이 공포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립니다. 또 다른 K2 전차 한 대가 도착했어요. 15번째 전차입니다. 한국에서 2번째 배송이 온 겁니다. 계획대로예요. 매달 15대씩. 내년 2월이면 180대가 전부 도착합니다. 그리고 포즈난 공장이 가동되면 매달 10대씩 더 늘어납니다. 2026년. 우리는 준비될 겁니다. 시간이 흘러 2026년 1월이 되었다고 상상해봅니다. 독일 정보국이 경고했던 바로 그 시점. 러시아가 나토를 침공할 것이라던 그때.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K2 전차 500대. 목표의 절반. K9 자주포 200문. 천무 발사대 50기. 포즈난 공장은 풀가동 중일 겁니다. 매달 10대씩 더 늘어나고 있을 거예요. 러시아는 알게 될 겁니다. 폴란드를 건드리는 순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불바다가 된다는 것을. 1분이면 됩니다. 차크 장군이 말했던 그 말. 이제 허세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러시아는 감히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겁니다. 억제력. 그게 평화를 지키는 힘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십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보여요. 평택항에서 찍은 사진.
첫 K2 전차 앞에서 한국 담당자와 함께 찍은 것. 그 옆에 또 다른 사진. 포즈난 공장 준공식. 거대한 생산 라인 앞에서. 그리고 작은 액자 하나. 거기 적혀 있습니다. 약속은 지킨다. 한국 공장장이 저에게 준 선물이었어요. 저는 10년간 이 일을 해왔습니다. 수많은 계약을 맺었죠.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모든 서방 국가와 거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약속을 지킨 나라는 없었어요. 11개월. 단 하루도 늦지 않았습니다. 4년 대 11개월. 이게 차이였습니다. 미국을 탓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사정이 있었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부품 수급 문제, 인력 부족. 하지만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에 무기를 주지 못했어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하면 지켰어요. 날짜를 약속하면 맞췄습니다. 속도,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2026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었어요. 한국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20시간 돌렸어요. 주말도 없이 360일 가동했습니다. 결과? 독일의 12배 속도. 하지만 속도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뢰였어요. 약속은 지킨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미국은 약속을 못 지켰어요. 독일은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11개월 만에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동유럽 모든 나라가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핀란드. 그들도 알았어요. 누가 진짜 동맹인지. 책상 위에 최근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러시아 제11군단, 국경에서 100km 추가 후방 이동, 총 180km 거리 유지. 그들은 물러났어요. K2 전차를 보고, 천물을 보고, 억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립니다.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이에요. 폴란드, 축하합니다. 러시아가 움직였더군요. 네, 후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계약했습니다. 천무 30기, K9 백문. 내년 6월 인도받습니다. 축하합니다. 폴란드 덕분입니다. 당신이 먼저 증명했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봅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내립니다. 고요합니다. 평화로운 풍경. 이 평화를 지키는 게 바로 저 K2 전차들입니다. 저 천무 발사대들이에요.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힘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한국이 우리에게 줬어요. 11개월 만에.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동맹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약속은 지켜져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한국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2026년이 와도, 2027년이 와도, 우리는 지킬 수 있습니다. 단 1분이면 됩니다. 차크 장군의 말. 이제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현실입니다. 1분, 60초. 그 안에 300km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겨냥할 수 있어요. 러시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났죠. 억제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11개월 만에 가능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는 나라, 속도로 증명하는 나라, 신뢰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 저는 책상 서랍을 엽니다. 거기 명함 한 장이 있어요. 한국 담당자의 명함.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한국에서. 저는 이 명함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 겁니다.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폴란드가 기억해야 할 교훈이니까요. 진짜 동맹은 약속을 지킵니다. 한국처럼. 창밖에 눈이 계속 내립니다. 하얀 세상. 하지만 국경에서는 K2 전차들이 24시간 경계 중입니다.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2026년을 향해, 아니, 그 너머를 향해. 한국이 우리에게 준 건 단순히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었어요.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지켜지는 약속.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제 압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